차교수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이제 딱 50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충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차교수와 문제풀이에서는 충돌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1차원 탄성 충돌을 적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것처럼 이런 곡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면과 물체 사이에 마찰이 물론 없습니다. 여기에 두 물체가 있는데, 한 물체는 이 바닥 수평면 위에 질량이 큰 놈이, 질량이 라지 M 10.2kg 짜리가 지금 여기 정지해 있고, 여기 높이가 5m 되는 곳에서 질량이 좀 작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걸 여기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면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여기서 충돌을 한 다음에 이게 질량이 작은 거니까 질량이 큰 거하고 충돌하면 다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면 요 위로 다시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가장 높이 올라가는 높이를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두 가지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는 이건 1차원 탄성 충돌을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우리 1차원 충돌 문제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충돌 문제라는 건 뭐냐면, 두 물체가 이렇게 옵니다. 두 물체가 질량 M1, M2가 일반적으로 처음 속도 V1, V2로 오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충돌을 합니다. 이때 충돌을 할 때 내력만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때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개가 이 두 물체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M1이 M2에 작용하고 M2가 M1에 작용하고, 서로 개를 이루고 있는 물체들끼리 작용하는 그런 힘이 내력이죠. 이 내력은 특징이 뭐냐면 다 합하면 0입니다. 그래서 외력도 없고 내력은 내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알짜 힘이, 이 물체들에 작용하는 총 힘이 0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립하냐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충돌 후의 두 속도입니다. 여기 힘은 요 충돌하는 과정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에 충돌 전에는 속도가 안 변합니다.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만 속도가 변해가지고 충돌 후에도 또 속도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두 물체가 짧은 시간 동안 내력을 교환하여 속도가 바뀌는 문제로, 이때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속도를 알고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를 구하는 것이 목표죠. 그러면 이때 무엇을 적용해서 구하냐면 이 충돌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인데, 이때 적용하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먼저 선운동량 보존은 충돌 문제면 다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 외력, 전체 합이, 힘의 합이 0이면 성립하죠. 그래서 충돌 문제는 항상 내력만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력을 모두 합하면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선운동량은 탄성 충돌이건 비탄성 충돌이건 항상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운동 에너지는 보존될 수도 있고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보존되는 것을 탄성 충돌이라고 부르고 보존되지 않는 것을 비탄성 충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되지 않는다면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손실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충돌 문제에서는 항상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 보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은 바로 뭐냐면, 보존력을 받고 움직일 때 보존력이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죠. 근데 충돌 문제에선 잠시 동안에 내력만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빼더라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존되지 않으면 운동 에너지가 그냥 줄어드는데, 이때 줄어들 때 그 에너지의 일부가 무엇이 되냐면 열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돌 문제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충돌 문제에서는 탄성 충돌이냐 비탄성 충돌이냐를 구분하는데,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아닌지 가지고 이제 구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두 물체의 성질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될 수도 있고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각각의 문제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물질이 충돌하면 탄성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고 보존되지 않는 두 물체가 충돌하면 비탄성 충돌을 일으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충돌 문제를 1차원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충돌 후의 속도를 우리가 그 전에 주어진 정보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탄성 충돌이라고 하더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돌 후의 속도가 전부에서 4개의 변수로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3개는 결정이 되지만 하나는 마음대로 정해지는 그런 다양한 것인데 1차원 충돌의 경우에는 충돌 후 속도 2개가 딱 정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원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돌 전에 M1이 V1의 속도로 M2가 V2의 속도로 갔다가 여기서 충돌한다고 하겠어요. 충돌 후에 M1은 V1 프라임의 속도로 M2는 V2 프라임의 속도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제 선운동량이 보존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주어진 물리량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 전의 정보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질량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물체의 처음 속도가 이렇게 주어지죠. 그리고 구할 건 뭐냐면 충돌 후의 속도 2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중 속도. 그래서 구할 게 2개니까 식을 2개를 구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식이 바로 뭐냐면 탄성 충돌의 경우에 선운동량 보존을 이용하고 운동에너지 보존. 이 두 식이 나오니까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이 딱 정해지죠.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식을 쓸 것 같으면 운동량은 무엇입니까? 그냥 M1 V1 더하기 M2 V2. 이게 이제 충돌 전에 선운동량이죠. 충돌 후에는 M1 V1 프라임 더하기 M2 V2 프라임. 이게 이제 선운동량이 되겠습니다. 또 운동 에너지는 또 간단합니다. 2분의 1 M1 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제곱. 이게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고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1 V1 프라임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 프라임 제곱인데 요게 2번 식이 2차 식이기 때문에 이제 요 두 식을 연립으로 풀어가지고 V1 프라임하고 V2 프라임을 풀 텐데 이걸 미리 어떻게 푸는지 알지 못하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풀려고 하면 아주 잘 안 됩니다. 아주 그냥 굉장히 헤매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면 이때 요 두 선운동량 보존과 운동에너지 보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지금 이 좌변과 우변이 충돌 전과 충돌 후로 나뉘어져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좌변은 첫 번째 물체, 우변은 두 번째 물체로 전부 이항을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운동량 보존은 M1 V1 빼기 V1 프라임. 요거 첫 번째 물체만이죠. 그 다음에 우변은 마이너스 M2 V2 빼기 V2 프라임. 이렇게 바꿉니다.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양변에다 전부 2를 곱했어요. 그러면 M1 V1 제곱 빼기 V1 프라임 제곱은 마이너스 M2 V2 제곱 빼기 V2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됐겠죠.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립니다. 왜 그러냐면 4식을 3식으로 나눌 것 같으면 식이 아주 간단한 식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V1 제곱 빼기 V1 프라임 제곱하면 요거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그래서 V1 빼기 V1 프라임으로 나누면 V1 더하기 V1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우변도 마찬가지로 V2 더하기 V2 프라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3식과 5식으로 이건 둘 다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1차 방정식 두 1차 방정식을 연립으로 푸는 것은 1도 아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중에서 V1 프라임하고 V2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소거하면 되죠.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소거하냐면 3식에다가 5식을 뭘 곱하냐면 M1을 곱해가지고 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없어졌습니까? V1 프라임이 없어졌죠. 그리고 V2 프라임만 무엇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V2 프라임이 여기에 V1과 V2로 이렇게 더 구해지죠. 아주 금방 구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3식에다가 5식에 M2를 곱해서 뺍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뭐가 없어지냐? V2 프라임이 없어지고 V1 프라임만 남아요. 그래서 V1 프라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0과 70이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가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속도로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용할 텐데 이 두 식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 우리 첫 번째 물체의 속도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요거 7번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는 두 단계로 이제 풀어야지 되겠습니다. 사실은 세 과정으로 하는데 문제 푸는 순서는 먼저 이게 떨어지죠. 떨어져서 충돌 직전까지는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충돌 직전 속도 V를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충돌 직전 속도를 구한다면 요거 밑으로 떨어질 때는 요거 곡선 운동을 해서 오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1차원 충돌 문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1차원 탄성 충돌이니까 요거 앞에서 구한 7식, 이 7식 가지고 M의 충돌 후 속력을 7식 가지고 여기서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다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려면 먼저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B가 놓여 있는 바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하냐면 저 원래 처음 있던 저 A점과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할 것 같으면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포텐셜 에너지는 바닥이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곳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mgh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얼마겠습니까? 저기서 가만히 놨으니까 저기서는 속도가 0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mgh가 되겠죠. B점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점에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이니까 0이죠. 그리고 아직 모르지만 거기에 속도가 V라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mv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란 요 두 개의 역학적 에너지를 갖다고 놓는 것이죠. 이렇게 갖다고 놓으니까 저 충돌 직전의 속력을 바로 높이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m 없으니까 V는 루트 2GH가 되는데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이죠. 자, 그러면 충돌 직전의 속도를 이렇게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충돌 직전의 속도를 이렇게 알았으니까 충돌했을 때 이제 뭘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7번식을 이용하는 거죠. 7번식이 V1'이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속도고, V1이 바로 충돌 직전 속도고, V2는 충돌 직전에 바닥에 있던 물체, 이제 블록의 질량, 속도죠. 요건 뭐예요? 요거 0이죠. 그래서 요거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 V'은 우리가 문제에서는 질량이 스몰 m하고 라지 m으로 주어졌으니까 스몰 m 더하기 라지 m 분의 스몰 m 빼기 라지 m 분의 우리가 아까 구한 V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구한 걸 여기다 대입할 것 같으면 V'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두 번째 시간 마지막에는 요 속력을 가지고 다시 충돌 직후에 요 속력은 어떤 방향이냐면 왼쪽 방향이 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 m하고 라지 m하고 비교하면 라지 m이 더 크지요. 그래서 지금 속력이라고 한 건 조금 잘못됐습니다. 속도라고 해야 되는데 이 속도가 마이너스 부호가 되죠. 이건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자, 이런 속도를 가지고 위로 올라갈 것 같으면 최고점의 높이를 H'이라고 한다면 이제 B점하고 그 최고점하고 역학적 에너지를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V'이니까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고, 최고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이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0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mgh' 이렇게 되니까 요 두 개가 같다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거로부터 우리 뭘 구합니까? 네, 최고점의 높이를 여기서 딱 구했습니다. 그리고 V'은 여기서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대입했더니 요 EG가 없어지죠. V' 제곱하면. 그래서 뭐가 됩니까? EG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m 더하기 m 분의 m-m의 제곱한 것에 h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앞에서 주어진 숫자들을 전부 대입하면 되겠어요. 스몰 m이 뭐였어요? 5.5였죠. 라지 m이 뭐였어요? 10.2였죠. 그리고 h는 뭐였어요? 5였죠. 이렇게 다 계산했더니 H'은 0.45m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1차원 탄성 충돌에서 성립하는 그 운동량 보존과 운동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잘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충돌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이제 곧 그 문제풀이 쉬운 한 번째 시간에 한번 도전하기로 하겠습니다.